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계급전쟁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주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저도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또 이 택시비 5,000원은 굉장히 아끼는데 스시 5만원, 6만원짜리는 서슴없이 카드를 내밀어서 와이프가 방구석 미식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흑백 요리사는 뭔가 좀 다른 재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이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지만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80인의 요리사가 흑수저로 분류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요리사 20인이 백수저로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총 100인의 참가자가 넷플릭스에서 마련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스튜디오에서 요리 경연을 펼쳤는데 재미있는 게 참가자 100인 흑수저, 백수저 모두 다 흑수저, 백수저 계급전쟁이라는 컨셉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매 라운드마다 다양한 방식의 기발한 요리 대결이 펼쳐졌는데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무려 3억이었고 심사위원도 좋았습니다. 한국 요식업계의 대부 백종원 그리고 한국 최초 미슐랭 3스타에 빛나는 안성재 셰프가 마치 흑백처럼 대표하는 사람처럼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이 기획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어. 끝내줬어요. 자, 나만 아는 동네 맛집 요리사. 자기만 아는 그런 동네 맛집 같은 게 있잖아요. 야, 이 집 진짜 맛있는데 미슐랭보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마음속 요리사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나는 모르지만 업계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스타 셰프, 미슐랭 스타 요리사가 대결을 펼친다. 거기다 심사위원들이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오직 맛으로만 심사를 한다면 야, 이러면 다윗인 동네 요리사가 어쩌면 골리앗인 스타 셰프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하고 실제로 연출이 됐습니다. 이 컨셉이 마치 눈에 보이는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인도는 아직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죠. 더 이상 신분제가.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마치 현대 사회를 투영한 듯한 이 대결 구도가 제가 보기에 이 억눌린 현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린 게 아닌가.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굉장히 많지만 흑수저를 응원한 분들이 많았었죠. 요 기획 자체가 컨셉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흑백 요리사는 엄청난 글로벌 흥행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은 당연하고 3주 연속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시리즈 1위 했고 이거는 K예능 사상 당연히 처음이었습니다. 이 미식의 나라 홍콩의 유명한 컬럼리스트 위암창이라는 분이 현지 칼럼을 통해서 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이제 세계 5대 요리 강국이다. 그리고 이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적어도 한국에 있는 4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세계 유명 레스토랑 명단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여행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이분이 왜 이렇게 또 극찬을 했냐면 홍콩이 미식의 나라인데 홍콩 요식업계가 발전이 더디다고 합니다. 더딘 걸 떠나서 정체되어 있대요. 그냥 외국의 스타 셰프들만 막 모셔오는 거야. 특색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번
흑백 요리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식 재료 너무나 다양한 재료들, 뭐 재료를 넘어서서 요리에 궁극의 미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외국의 미식가들도 극찬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홍콩 요식업계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밀크티 경연대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고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당연히 큰 성공 거두고 난리 났죠. 흑백 요리사 출연한 요리사들 식당 예약 전쟁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힘, 좋은 프로에 이 나라도 어쩌지 못한 요식업계와 자영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철가방 요리사의 식당에 웨이팅을 갔는데 하루 종일 못 먹는다면 옆집 가겠죠. 이런 식의 자영업계 자체에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리에 대한 다변화, 생각, 인식 변화를 많이 불러왔다고 합니다. 여성 셰프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넓어졌죠. 정치선 셰프를 필두로 해서 젊은 여성 요리사들도 충분히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고 남자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걸 재확인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식에 대한 인식 변화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저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중식을 저는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들 가면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만 먹는데 이 프로를 통해서 야 탕수육 말고 동파육도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정치선 셰프의 그 퍼포먼스 이런 걸 통해서 야 중식이 아재들만 먹는 음식이 아니고 힙할 수 있구나 하는 좀 이미지의 제고를 일으켰다는 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생각 많이 했는데 미국 음식이나 뭐 독일 음식 맛없다고 하지만 미국 음식들도 너무 좀 단순하고 막 건강에도 안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이 손맛, 이 특유의 맛이 저는 K 컬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도 야, K푸드가 더 나은 콘텐츠인데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과학적이고 발효 음식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모카세나 급식대감님들 같은 요리사님들이 안성재 셰프의 입맛도 살아갔고 백종원 씨를 입맛을 살아간 건 당연하고 야 역시 한국 엄마들의 손맛은 세계적이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는 맨날 치솟는데 월급 봉투에만 변화가 없어요. 월급은 그대로니까 가성비를 엄청 따지잖아요. 편의점 도시락도 괜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프로를 통해서 파인다이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파인다이닝에 대한 네이버 검색량이 흑백 요리사 박명정과 비교해서 7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 약간 좋아하는데 맛있는 가끔은 기분 좋은 날, 기념할 만한 날에 비싼 음식 먹고 한 1, 2주 정도는 좀 지갑을 좀 쪼이고 허리띠를 조여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식이 주는 기쁨, 분위기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백 요리사의 인기 비결 뭐 이런 건 다른 데서도 분석 많이 했을 테고 각자의 느낌이 주관적이니까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성장 드라마였기 때문에 어른들의 성장 드라마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선 제작진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 방송을 보는 내내 제가 한 3번 정도 울었는데 좀 안 우는 척 하면서 물론 나이가 지금 50이 되고 하니까 호르몬의 변화도 있긴 했겠지만 이 요리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모습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투영돼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요리 세계도 워낙 치열하니까 그런 게 좀 인기를 끌어올렸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회에 끝나기 한 5분, 10분 전에 제작진이
당신에게 요리란? 이런 되게 식상하고 뻔한 질문을 했는데, 이 요리사들이 막, 진짜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막 울먹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요리가 자기 인생이 다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들 뭐 10년, 15년, 20년, 30년씩 했는데 청춘을 다 때려 부어서 10년, 20년 동안 그냥 집, 식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니까 당신에게 요리란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엄마란 하는 것과 맞먹는 눈물 버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상적이었던 요리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제가 흑수저라서 그런지 흑수저 요리사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찜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이분, 와, 대단한 게 만화책을 통해서 요리를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요리 제목이 막 초밥왕 3권 272페이지 자기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화책을 통해서 배웠다는 게 제 평소 생각과 되게 비슷해서 요리도 사실 예술이거든요. 저는 뜨개질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그게 다 예술이죠 뭐. 근데 뜨개질도 그런데 요리는 더할 나위 없고 예술은 저는 학원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림이나 악기 같은 거는 입시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지만 예술을 누군가 남한테 배워서 그럼 내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요리도 훨씬 더 어려울 텐데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만화책을 통해서 이 발상 자체도 굉장히 기발하고 요리 실력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좀 보면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음식을 맛볼 수는 없었지만 백종원 심사위원도 진짜 눈을 뿡 해서 크게 뜨면서 야 이거 진짜로 배운 적 없냐 대단하다 기발하다 하고 감탄의 리액션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임태훈 요리사, 철가방 요리사죠. 이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흑수저 중에서도 서사가 확실히 더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분도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 고아원 출신이고 할머니가 막 키우고 뭐 그런 어려운 가정이었다고 하는데 철가방 배달부터 시작하다가 요리에 관심이 가져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분도 대단한 게 요리 학교는 당연히 안 나왔고 유명한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골 때리는 게 여경래 셰프, 한국 중식의 대가이자 해외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 중식협회 부회장 이런 분인데 여경래 셰프의 책을 보고 혼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경래 셰프가 대회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두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1대1 대결에서 가장 흥미있고 결과가 궁금하고 가슴 졸이고 본 대결이었는데 흑수저 철가방 요리사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자마자 그 뒤후에 두 분의 행동이 진짜 감동을 준 게 철가방 요리사가 자신의 마음속 스승이신 여경래 셰프님에게 큰 절을 여경래 셰프님은 진짜 최연석 셰프와 더불어 최고의 스타 셰프였는데도 일어나라 하고 왜 절하냐 막수해주고 나도 철가방 출신이다 해주면서 진짜로 격려해 주면서 미소가 어색한 미소가 아니고 진짜 어른의 미소로 어리지만 자기보다 명성에 한 점 못 미치지만 철가방 요리사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다 멋지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좋은 요리사이기 전에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철가방 요리사께서 방송이 이제 다 나가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방송이라 결과가 나온 것 뿐이며 그게 어떻게 제가 이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리에 이기고 지는 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여경래 셰프를 이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뭐 이제 다 보셨으니까 스포 있는 거 알고 이 방송 보셨겠지만 나폴리 마피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종 결승전에 먼저 진출을 했잖아요. 여기서 인터뷰상 약간 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이제 막 부부지옥, 무한지옥을 해서 자기는 먼저 결승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의 결승 파트너로 에드워드 리 셰프가 결정이 되니까 나폴리 마피아가 이제 30대고 에드워드 리 셰프는 50대인데 올라오시면 제가 잘근잘근 밟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 유교 네티즌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불편하다 그런 것보다 솔직히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그 정도 발언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고 방송놈들이 또 약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이런 식의 대화는 말은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막 20살 가까이 많은 사람한테 뭐 잘근잘근 봐봐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방송이 촬영이 한 7개월 전에 벌써 끝난 거예요. 이분이 계속 마음고생을 하다가 방송을 보다가 촬영 끝나고 이제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7개월이 지나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고 나니까 나폴리 마피아가 우승 소감과 함께 SNS를 통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내 발언이 너무 경솔했고 에드워드 리 셰프를 자기는 존중하는데 불편감을 준 뭐 네티즌 여러분들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승 소감이 사과를 한 것도 좋았는데 우승 소감이 이분의 우승 소감을 보고 나폴리 마피아 이분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성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승 소감을 잠시 보면 결승전에서 저는 평생의 운을 다 끌어모아 우연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다시는 이길 수 없겠죠.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셰프님. 요 소감은 제가 보기에는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그것만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통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운을 얘기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요 인터뷰에 굉장히 기시감을 느낀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흙수저 신화,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단연코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는데, 배달의 민족의 김봉민 전 대표가 5천억을 기부한 사실 알고 계시죠? 5천억을 기부했는데, 이때 5천억을 기부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쌓은 부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과 사회적 운,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운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 힘으로 어떤 것을 완벽한 것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상까지는 갈 수 있지만 최정점을 찍으려면 반드시 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최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이 있었다는 걸. 어설프게 올라간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나만 잘나서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나폴리 마피아가 뭐 실수 아니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가 젊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가 젊은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실수는 젊음의 특권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고치고 개선이 없으면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되지만, 발전하고 고치면 완성되는 게 인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좋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에드워드 리는 위스키를 마시고 이규는 막걸리를 마십니다의 주인공 에드워드 리 셰프. 미국 요리 경연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 우승하셨고,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워드상을 무려 4회나 수상한 제 마음속 우승자 에드워드 리. 그는 경연 내내 단 한 번도 비슷한 요리를 내놓지 않으며 젊은 요리사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모습이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짠하고 막 35시간 동안 팀전할 때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피곤해하는데 50이 넘은 양반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마다 저는 명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요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대부분의 셰프들이 속도를 늦춰가는 나이지만 전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 난 여전히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고 저도 더 열심히 글 쓰고 유튜브도 해야겠다, 방송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극제가 됐습니다. 그 어떤 셰프님들보다. 에드워드 셰프는 대한민국에서 이균으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셰프 에드워드 리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늘 경계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을 보면서 야 진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니면 훌륭한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정점을 찍었나? 둘 다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셰프님이 서툰 한국어로 시작하는 스피치와 함께 내놓은 이 마지막 요리는 야 이건 이제 그야말로 아트다, 예술 작품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좀 방송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꼭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저는 감동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감동이 좀 이분하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빌드업이 돼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좀 방송을 안 봐서 에드워드 이 셰프의 마지막 최종 라운드 음식 나오는 장면은 꼭 한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흑백 요리사들은 요리를 좋아한다. 이게 제 결론인데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여경래 셰프, 최현석 셰프, 에드워드 리 셰프 같은 사람들 사실 대회에 나올 필요 없었거든요. 이분들 충분히 얻었습니다. 이미 3억 원의 상금이 흑수저 셰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스타 셰프들한테는 사실 3억 원보다 흑수저한테 져가지고 오는 데미지, 내 명예가 한 번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3억 원을 훨씬 더 큰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여기에 참가한 이유가, 저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리더로서 요식업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불행한 한국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고려할 때 타고난 재능, 후천적인 노력, 장래성, 경제성 이런 것보다 사실 중요한 건 자신의 취향입니다.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해야지 돈이 될까 안 될까 그거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 완전히 무시,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남들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가다 길의 끝에 다다른 후에야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에이 나만 그러겠냐,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죠. 이 흑백 요리사들이 매 라운드 요리를 마치고 가장 자주 한 멘트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 후회 없습니다. 요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흑백 요리사들은 계급 구분 없이 요리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요리 경력이 짧게는 10년, 15년에서 30년, 40년 됐는데 요리사라는 직업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오늘날의 위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위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용기 있게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양반들 요리할 때 눈이 완전히 살짝 뒤집혀 있고, 저는 본 게 그 진지한 와중에서도 소념이가 있어.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 바쁜데도. 이게 스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도 사실 반복하다 보고 지치고 그렇게 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싫어하는 일을 할 때보다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은. 그래서 거기에 조금의 운이 더 더해지니까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식의 자녀 교육과 직업관이 우리 사회에 좀 빨리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요리는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스로 고른 씨앗을 뿌려 혼자 힘으로 수확한 식자재를 짊어진 채 고갯길을 넘어본 자만이 자신의 주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열어준 호화로운 식당에서 남이 가져온 과실주를 마시는 사람을 셰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각자의 만찬을 위해 자기가 개발한 고유한 레시피를 가지고 진한 요리의 반복 과정을 거친 자만이 자기 인생의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